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2월 5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패션 시장과 세탁 산업의 불편한 진실을 짚어주시는 오디박스의 권정한 대표님, 장재영 실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권정환입니다. 예, 장정입니다. 예, 엄청 바쁘시다면서요. 엄청은 아닙니다, 솔직히. 네. 뭐 요즘에 청취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워낙 한파가 그러니까요. 예년에 비해서 길게 가고 또 대낮에도 뭐 핸드폰 보면 영하 뭐 5도 10도씩 되는 건 뭐 쉽게 접하는 그 하도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뭐 아파트나 빌라 생활하시는 분들이 세탁을 좀 하기가 곤란하시잖아요. 관리사무소에서 매일같이 방송해요. 세탁하지 말라고. 네네, 뭐 저도 건설 쪽이 전문이 아니라서 예. 정확히 모르지만 이제 하수관 쪽이 이제 얼게 되면은 저층 세대로 거꾸로 이제 역류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야간 시간이나 기온이 많이 떨어진 날은 저희가 세탁을 하지 말아달라고 아마 많이들 방송 들으실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셀프 빨래방 뭐 아하. 네, 그런 쪽에 수요가 많이 늘다 보니까 그런 쪽하고 저희하고 좀 파트너십 하는 예. 그런 업체들이 뭐 세제를 조금 주문해주는 기쁜 소식이 있네요. 아니 그러면 그 세제 또 솔드아웃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애청자분들이 지금 빨리 배가 들어오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네, 다운 쪽 빼고는요 대용량으로 우리 사무실에 많이 있습니다. 걱정 안 아직 하셔도 남아 됩니다. 있나요? 네, 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수도 계량기가 오는 거는 제가 몇 번 봤는데 이 하수관이 오는 거는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빨래를 하면 물이 내려갈 거 아닙니까? 관을 따라서 내려갔는데 이게 왜 얼죠? 빨래를 하면 거품이 예. 생겨가지고 그게 이제 배수관 쪽에 이렇게 거품이 쌓여가지고 아. 그게 얼면서 계속 물이 내려가면서 예. 막히는 아하. 막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빨래를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아파트에서는 또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안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보통 새벽 2시, 3시에 기습적으로 빨래하시는 분들이 꽤 또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새벽 2시에 잠을 안 자고요. 예. 이야하. 하긴 그거는 누가 빨래를 했는지 색출하기도 힘들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또 하지 말라고 할 때, 그러니까 제 이제 고모 같은 분은 이제 새벽 2시, 3시에 그냥 조용히 그냥 세탁을 해버리는 거죠. 예. 아니 근데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가 꽤 크거든요. 예. 밑에 집이나 뭐 이런 네. 데들은 들릴 것 같은데요. 딴 사람들은 다 알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젊은 사람들은 사실 그런 부분들 잘 따라가지고 이제 셀프 빨래방이나 이런 데다가 맡기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뭐 사실 그런 부분들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예. 하긴 예전에 할머니랑 목욕탕 가면은 빨래를 들고 가셨어요. 목욕탕에서 빨래를 다 하셨거든요. 예. 어유 쫓겨나잖아요. 네. 그때는 그게 일반적인 문화였어요. 예. 아니 실제로요. 저희 동네 셀프 빨래방도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가면 바로 빨래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 제 와이프가 갔다 왔다고 하는데 줄 섰대요. 기다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지난 주말에 셀프 빨래방을 한번 뭐 전에는 일 때문에 갔고 실제 빨래하러 간 거 이번에 솔직히 처음 가봤거든요. 예. 그랬더니 굉장히 많은 분들도 계시고 예. 사장님 계시면 또 저는 또 업계 사람이니까 모르는 척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저거 물어보고 하는데 저희 동네에 있는 게 크린토피아에서 하는 셀프 빨래방이에요. 그래서 좀 봤더니 기계를 많이 놓진 않는데 한 세탁기 4개, 건조기 4개 정도 놓고 하시는데 안마의자, 저희 동네 같은 경우 안마의자. 그것도 있어요? 그 뭐라고 하죠? 승마기기라고 하나요? 여성분들 좋아하는 거. 네네, 맞습니다. 그거 그리고 또 뭐 커피라든지 뭐 충전 같은 거를 쉽게 해줄 수 있는 편의 시설이 있어서 예. 사용하기 굉장히 편리하실 거예요. 실제로 사용해 보시면. 오호, 좋군요. 안마기나 이런 건 공짜인가요? 네, 공짜고요. 오. 앞에 저금통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예. 그거는 무슨 쓰시고 기부 단체에 넘어갈 수 있게 저금통 같은 게 있지 실제로 뭐 유료라든지 그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심적으로 내라. 그렇죠. 그러면 오늘의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이 얘기를 못했어요. 그때 얘기해 주셨던 디자이너 관련된 이야기. 예, 저번에 이제 칼라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하고 나서 이제 좀 지나고 나니까 그 이후로 칼라에 대한 기사가 신문이나 이런 데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일부 잡지 같은 경우는 오랜 트렌드 컬러인 울트라 바이올렛을 표지 전면에 포인트 컬러로 그렇게 접목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저희 방송이 올라간 다음에 기사들이 많이 나온 건가요? 일부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예. 왜 그런가 하면 시차가 하루 이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마 방송을 일부 듣고 일간지 기자들이 그걸 테마로 해가지고 뭐 연예인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관련된 그 이야기를 풀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팟캐스트 방송에서는 칼라리스트가 또 출연을 해가지고 또 방송을 2회분에 걸쳐서 또 진행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칼라리스트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제 연예인 코디, 그래서 연예인한테 자기의 색깔을 주입해 줄 수 있는, 연예인의 독특한 색깔을 입혀줄 수 있는 그런 컬러 컨설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또 하고요. 아하. 컬러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조금 더 따뜻해지면 컬러에 대한 얘기가 좀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방송을 저희가 녹음을 하고 나서 제가 잡지를 봤었나? 예.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요즘에 한국의 아이돌들도 고유의 색이 있답니다. 이 아이돌의 팬들은 응원을 하러 갈 때, 그리고 사생 팬들 집 앞에 가서 막 축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반드시 그 아이돌의 색을 나타내는 게 예의라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카림 라시드라고 하는 세계적인 디자이너도 자신만의 독특한 컬러가 있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60년생이고 이집트 태생이긴 한데 남성이거든요. 예. 그런데 핑크가 본인을 대표하는 컬러예요. 남성이 핑크라. 예, 그래서 아마 원래는 남자가 핑크예요. 아, 그래요? 그럼요. 그 무슨 근거로 그렇게? 알쓸 신잡에서 예. 정세성 박사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남자는 핑크죠. 근거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실제로 네이버에서도 카림 라시드라는 이름을 쳐보면 사진이 나오고 그 사람의 배경 컬러로 핑크가 나옵니다. 예, 카림 라시드라고 하는 그 디자이너는 뭐 산업 디자인뿐만 아니라 패션 디자이너로도 되게 유명하고요. 그거에 콜라보레이션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지속적으로 그 디자이너가 개발한 제품들은 아웃도어 상품도 있고요. 최근에는 백팩도 나오고 있고 남성 속옷, 드로즈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해 말에 그 예술의 전당에서 카림 라시드 특별전을 또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유명한 디자이너죠. 그럼 그 팬티는 핑크색인가요? 아니요, 색깔은 여러 가지를 쓰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카림 라시드라는 건 자기를 나타내는 컬러가 핑크고 나머지 컬러를 되게 자유자재로 이용하고 또 이 디자이너는 그 이집트 출신이다 보니까 본인의 고유 문양, 그러니까 이집트 문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자기의 제품에 중간중간에 삽입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특징들을 많이 살리는 거죠. 그래서 제품들을 가끔 보면 이거 카림이 디자인한 거겠구나 라고 느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컬러, 디자인 이런 부분을 굉장히 잘 적절히 조화를 하는 디자이너인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이 디자인해서 나온 제품이 이제 파리바게트 가면 이제 알약 같은 물병이 있습니다. 네. 그 물병은 압니다. 이제 2010년인가요? 그 저기 디자인 대상을 받은 제품이기도 해요. 세계 디자인 대상을 받은 제품이고 또 그 물병 때문에 또 그 물이 1,000원에 또 판매가 되고 있고요. 진짜 비싸더라고요. 예, 그런데 한번 직접 열어보면은 상당히 그 포터블 물병처럼 일회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아까울 정도로 워낙 품질도 좋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마 거기에 이제 카림이라고 하는 자기 사인이 들어갔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로얄티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병에 사인이 들어가 있어요? 예, 디자이너들은 보통 이제 계약할 때 러닝 개런티 형태로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게 팔릴 때마다 돈을 받는 로열티 형태로 가는 경우도 있죠. 아마 제가 보기엔 카림 라시드 정도면 그렇게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집트 사람이고 또 컬러에 특화된 디자이너라고 하니까 굉장히 우리랑은 먼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동네에 있었네요. 예, 그리고 그 사람이 나온 그러니까 이제 카림 라시드 해가지고 인터넷 쳐서 보면 그 사람이 디자인한 의자, 소파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사람이 했나 할 정도로 모르긴 몰라도 현존하는 디자이너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상업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이외에도 우리가 자주 쓰는 거 그것도 디자인하셨다면서요? 신용카드도 몇 년 전에 했고요. 그러니까 신용카드에 그 당시에는 아마 보라색이 들어갔던 건가요?
그런 부분도 이제 카림 라시드가 직접 디자인을 했고요. 그럼 현대카드랑 한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그 사실 봤던 디자인 제품 중에 그 사람의 손길이 들어가는 제품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지난번 방송했던 것처럼 이제 컬러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다 보면 사실 그 카림 라시드의 핵심은 컬러의 마술사, 거기다가 본인만의 독특한 문양, 그거를 적절히 활용한, 거기다가 독특한 디자인, 그런 것들을 잘 접목한 그런 디자이너죠. 그리고 일단 저도 그 카림 라시드의 최근 제품들을 보면서 백팩을 최근에 하나 샀어요, 인터넷에서. 예. 그래서 그 백팩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면, 카림 라시드 백팩이라고 해가지고 네이버에서 찾으면요, 그 사람이 만든 검은색 백팩이 나옵니다. 예전에 한 6, 7개월 전에 사려고 좀 봤는데 그 당시엔 6만 원, 7만 원, 5만 원, 6만 원, 7만 원 이렇게 팔다가 최근에 그 업체에서 그걸 땡처리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몇 퍼센트 할인이에요? 무료 배송으로 9,000원대에 살 수 있는. 지금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빨리 들어가면 G마켓이나 옥션에서 그 제품을 득템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솔드아웃 될 것 같은데요? 예, 원단도 워낙 괜찮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그 프린팅 되어 있는 그 로고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예쁩니다. 그 다음 컬러도 블랙과 그린 컬러, 포인트 컬러로 그린을 써가지고 상당히 예쁘게 만들었죠. 일단 디자인이 되게 독특합니다. 한번 보시면은 이런 걸 어떻게 이 가격에 살 수 있나 하고 깜짝 놀랄 정도의 가격의 제품이다. 예. 그 유명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한 가방인데 땡처리를 한다는 얘기는 안 팔렸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죠. 왜 안 팔린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은 아무래도 이제 만든 업체에서 과도하게 물량을 많이 만들었을 수도 있고요. 그걸 홍보를 또 잘못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였겠죠. 디자인이 뛰어나거나 이렇다고 해서 그게 다 그 완판이 되거나 이러지는 않군요. 뭐 기능상의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아닙니다. 제품은 아무래도 국내에서 보지 못한 형태의 되게 굉장히 독특한 형태의 제품이고요. 원단이 좋지 않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본인이 직접 고른 원단이니까 원단 자체도 좋고요. 그래서 일단 한번 이제 사서 한번 착용해 보시면 학생들한테도 좋고 성인들한테도 상당히 잘 어울리는 그런 제품입니다. 여기서 돌발 질문을 하나 드릴 텐데요. 타거스 백팩이랑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직접 비교하기는 힘들긴 하지만 이제 타거스 백팩은 약간은 어덜트, 그러니까 약간 성인이라든가 약간 포멀한 약간 그런 형태의 가방인데에 비해서 여기 카림 라시드 가방은 되게 캐주얼한 가방입니다. 그래서 중고생이 매도 되고요. 성인들이 그냥 거기에다가 노트북 같은 거 쉽게 넣고 다녀도 되는 그런 형태의 가방이죠. 그러니까 뭐 가방을 이게 좋다 이게 나쁘다 이렇게 비교하기보다는 보통 이제 패션에서 많이 하는 건 TPO라고 합니다. 타임, 플레이스, 오케이전.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매는 형태가 다른 그런 제품인 거죠. 그래서 야외로 나갈 때는 사실 그런 부분이 좋고요. 그다음에 타거스 같은 백팩 같은 경우 평상시에 회사 다니거나 이럴 때 어울리는 그런 제품인 거고요. 타거스 이혁준 대표님이 좀 화내실까봐 그래서 여쭤봤어요. 그래서 일단은 좋은 제품들이 많이 사장되는 게 좀 아쉽기도 하고요. 지금도 사실은 그 오리털 이제 들어갈 때가 돼가지고 좋은 제품이 또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윈도우 스토퍼를 사용한 롱패딩 같은 경우에도 되게 저렴한 가격에 팔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관련된 쪽으로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사실은 올해 많은 패션 업체들이 롱패딩으로 엄청난 재미를 봐가지고 또 폭주 기관차처럼 올해 연말까지 물량을 어마어마하게 늘렸습니다. 롱패딩이 좀 안 팔린다고 하다가 갑자기 북극 한파가 몰아닥치면서 또 엄청 팔린다. 이게 얘기가 자꾸 바뀌더라고요. 처음에 사실은 이제 안 팔리는 건 아니었고 처음에 시작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워낙 폭발적으로 일어나 버린 거죠. 그 날씨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유행은 분명히 2년 정도는 가리라는 생각은 드는데 일단 패션 업체, 한국의 이제 패션 업체들의 문제가 뭔가 하면 한 아이템을 잡으면 그거로 속된 말로 뽕을 뽑습니다. 뽕을 뽑는다는 거는 돈을 벌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올겨울에 따뜻해져 버리면은 쫄딱 망해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한국 패션 업체들은 도 아니면 모, 즉 올해도 역시나 추워야 돼. 그러니까 날씨만 또 바라보는 천수다 비즈니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올해 K2 같은 데는 한 70만 장 롱패딩을 생산을 한답니다. 70만 장이요? 디스커버리도 70만 장. 그러면 대략 어느 정도인지를 생각을 해보면 70만 장을 20만 원으로
소비자가 20만 원으로 계산하면 1,400억입니다. 예. 롱패딩 하나에 1,400억 원을 몰빵을 하는 거죠. 아하. 그러니 올겨울 장사가 안 되면 그게 다 재고로 남게 되는 거죠. 지금 2월 초인데 예. 2월 초 기준으로 70만 장을 새로 찍는다는 건가요? 예, 올 겨울을 대비를 해가지고 한 이제 70... 겨울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올 겨울 말고, 그러니까 2018년 가을 겨울. 아. 올해는 거의 이제 제품을 다 소진을 했고요. 예, 예. 그래서 올 가을 겨울 장사를 미리 1년 전부터 준비를 예. 하니까요. 오리털도 확보를 하고 음. 봉제도 미리 미얀마라든가 방글라데시라든가 베트남으로 다 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생산해서 여름에 들어와야 되니까요. 아유, 이 지구촌의 오리들이 진짜 몸살을 겪겠어요. 예, 그래서 오리털 가격이 한 작년 초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인상이 됐고요. 아하. 이거에 맞춰 가지고 양털 가격도 한 50% 정도 상승이 됐습니다. 예. 올해 업체들이 작년보다는 그 롱패딩 가격을 또 올릴 겁니다. 의류 업체들이 원가 상승하는 걸 냅두지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가격도 오르고 물량도 엄청나게 많이 늘릴 거고요. 자체 흡수의 역사가 없죠. 다 고객에게 반사를 해왔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걱정스러운 거는 사실은 그 패션 비즈니스는 한국이 되게 그 낙후된 형태인 게 뭔가 하면 리스크를 줄이는 쪽으로 자꾸 가야 되는데 자꾸 리스크를 확대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두 아이템으로 몰빵을 하고 그거에서 장사를 못하면 부도나고 그 다음에 장사를 잘하면 대박 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많은 분들은 의류업체들이 올겨울에 장사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요. 매물로 나온 스포츠 아웃도어 업체가 한 10곳 정도가 됩니다. 오, 그 그래요? 중에는 매출이 8천억 정도 되는 업체도 매물로 내놨어요. 혹시 저희 옆 동네에 있는 블랙야크도 예, 나왔군요. 그래서, 예,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의류가 워낙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예. 그거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류는 철저하게 이제 포캐스팅, 그러니까 예측, 수요를 예측하고 그거에 맞춰서 기획을 하는 1년 전부터 그런 비즈니스로 가야 되는데 반응 생산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팔아서 잘 팔리면 추가 생산 하는 그런 그 낙후된 형태의 비즈니스로 가다 보니까 많은 업체들이 도 아니면 모에 네. 그 냉탕과 온탕을 그 반복하는 그런 비즈니스가 되는 거죠. 예. 저희는 이제 업무 특성상 예. 포털을 되게 자주 쓰게 되거든요. 예. 특히 이제 모바일 버전의 포털을 쭉쭉 내리다 보면은 네이버나 다음 광고에 이렇게 배너 형식으로 중간중간 광고가 들어갔는데 예. 최근에 눈에 띄는 게 르카푸였던 것 같은데요. 예. 롱패딩인데 네. 2만 원대에 나왔다고. 예. 떨이 한다고 빨리 예. 사가라고. 예, 그런 제품은 아마 이제 오리털이 들어간 게 아니라 웰론이라고 해가지고 폴리에스터 소재를 사용한, 그러니까 속된 말로 그 솜, 예. 화학 솜을 넣은 제품들일 겁니다. 어. 그러니까 보통 5만 원대 이하의 이 롱패딩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솜이 들어간 제품들을 아마 사실 르카푸도 사실은 자금난 때문에 산업은행이 또 대주주다 보니까 예. 자금난 때문에 되게 땡처리를 많이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의류업체들은 일본계 의류업체인 유니크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거기가 이제 9월 결산법인인가 되는데 2016년보다 2017년 매출이 한 30% 정도 늘었습니다. 예. 그리고 순이익도 20-30% 정도 늘었고요. 유난히 일본 기업이라든가 외국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거 변동성 없이 잘하는데 이상하게 한국 업체들은 매출이 잘 나오면 잘 나오는 대로 힘들고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힘들고 그건 이유가 한 가지인 거죠. 시스템화를 못 시켜버리는 거죠. 근데 외국 기업들은 사실 철저하게 그런 걸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그런 걸 줄여나가는 비즈니스 그런 쪽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매년 5에서 10% 정도 안정적인 성장만 하는 그런 형태로 계속 비즈니스를 끌고 나가고 있는 거죠. 예. 아까 장 실장님이 그 10개 업체 정도가 매물로 나왔다고 했는데 예. 아직 체결된 데는 없다는 얘기신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아마미니에 이제 매물로 내놔가지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사실 누가 돈 있는 사람이 의류업체를 인수하려 하겠습니까? 예. 오디박스에서 하면 안 되나요? 돈이 없군요. 예, 맞습니다. 몇천 원밖에 없어서 지금. 몇천 원밖에 없다고요? 아, 몇천억이신 거죠? 아. 네. 발음이 안 좋습니다. 예. 저는 이제 롱패딩을 지금 2년째 입고 있거든요. 예. 물론 이제 입으면은 아랫부분까지 감싸주니까 예. 따뜻한 거는 좋은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여성들 입장에서 봤을 때 예.
이쁘지는 않을 것 같다. 예. 나쁘게 표현하면 거적대기 같은 거 확 휘두른 것처럼 네. 이렇게 보이니까 이 패션, 이 외모 이런 걸 중요시하는 젊은 여성분들 이분들한테는 계속 갈 아이템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 예,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방송할 때 한국의 패션 주기는 보통 2년, 그 다음에 3년 차에서는 거의 이제 마무리로 해서 터는 네. 그런 비즈니스를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라이프 사이클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까지는 어느 정도는 팔리는데 어느 정도 팔린다는 기준이 날씨가 도와주면은 판매율이 뭐 4, 50%, 5, 60%까지 가겠지만 만약에 날씨가 안 도와줄 경우에는 20에서 30%, 생산량의 20%에서 30%밖에 팔리지가 않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렇게 되면 또 많은 업체들이 부도 위기에 몰리는 거고요. 예. 저희 집 옆이 예. 평촌 학원가거든요. 예. 거기 이제 종종 차를 타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점심시간 되면은 횡단보도를 파란불이 들어오면 애들이 건널 거 아니에요. 중고생들이 교복을 입은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패딩을 대부분 검은색을 다 같이 입고서 4, 50명이 우르르 막 건너가는 거예요. 예. 통일이 돼 있어요, 완전히.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얼마 전에 기억하시겠지만 옛날에 노스페이스 다운, 네. 그 다음에 이제 울긋불긋한 등산복, 캐나다 구스 뭐 이런 것들이 거의 유니폼식으로 계속 2년 3년 단위로 반복이 계속 됐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올 겨울에 아마 우리 업체들은 올 겨울 제품까지는 다 이미 준비를 했지만 벌써 2019년에는 어떤 제품을 팔 건지를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근데 이제 그 트렌드를 이제 어떤 식으로 트렌드를 만들어 갈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봐야 되겠죠. 근데 아마 지금 제가 보기에는 바꿔 나가는 형태는 이제 이제는 환경 또는 이런 쪽으로 해서 뭐 천연 소재, 네. 울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바뀌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니 그러면 이쯤에서 현명한 소비자라면 예. 지금 나오는 롱패딩 신상은 살 이유가 없겠네요. 그렇죠. 이제 유행은 아마 제가 보기엔 이제 유행이라고 하면 아마 올 겨울까지고 내년에 아마 내년 겨울에 롱패딩을 입으면 사람들이 아우 쟨 아직도 저걸 입어 하는 따가운 눈총을 받게 될 거예요. 아하. 그래서 아마 롱패딩의 아마 유효 기간은 올 겨울이 마지막이지 않을까. 올 겨울. 예. 예. 근데 그 넥스트는 사실은 아직까지는 뭐가 올지는 아직 모르는 거죠. 어휴, 예. 이상민 서장훈은 30년 전부터 입었었는데. 예, 뭐 운동 선수들한테는 최고의 이제 뭐 벤치파카가 워낙 최고의 제품이긴 하니까요. 예. 실용적이고 가격도 저렴하고요. 그다음 초창기에 나왔을 때는 그거는 이제 솜이 들어갔던 제품들이에요, 다. 아디다스나 푸마에서 나왔던 것들은 왜 그런 거면 사실 솜도 굉장히 따뜻하거든요. 오리털하고 비교해 보면 90%에서 95% 정도의 그 예를 들어서 따뜻함이 유지가 되니까요. 그게 이제 일반 소비재로 오면서 비싸게 받아야 되니까 제조 원가를 높이고 그러다 보니까 오리털을 집어넣게 된 거죠. 실제 그래서 주유소나 충전소에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거 보면은 다 오리털 안 입고요. 일반 솜, 화학솜 들어간 제품들 입거든요. 예. 그거 무척 따뜻합니다. 아 그러면 굳이 오리털 들어간 거 살 필요가 없다는 얘기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따뜻하기로 보면 똑같아요. 예.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봐야죠. 근데 단지 이제 겉면으로 봤을 때의 루킹, 그러니까 외관상으로 보면 오리털이냐 아니면 예를 들어서 솜털이냐 이거의 차이일 뿐이죠. 아 그게 눈으로 구별이 됩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솜으로 만든 거와 그 오리털로 만든 거는 외관상에서 보면 바로 구분이 되죠. 일반인들은 잘 못할 것 같아요. 아니요, 그거 한 두세 번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예. 보시면은 예. 바로 한 두세 번 정도만 이렇게 번갈아면서 보시면 일반인들도 충분히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뭐, 차이가 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솜으로 된 거는 누빔이라고 보면 돼요. 누빔. 예를 들어서 솜을 넣고 그냥 박음질을 한 형태. 예. 그래가지고 그냥 평평하면서 두터운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오리털은 약간 볼록볼록, 조금 더 아. 볼록볼록 나온 형태라고 아. 보시면 되는 거죠. 볼륨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리털 제품은. 아, 그러니까 솜털을 넣은 거는 예. 일반 스키장 슬로프. 예. 그리고 오리털을 넣은 거는 그 뭐라고 그러죠? 목을 예,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조금 더 볼륨이 있는 게 이제 오리털이고요. 예. 아니면 그냥 평평하면서 그냥 부풀어 오르기만 한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솜털이고요. 솜털이고 예. 오리털도 니왁스 제품으로 세탁 안 하면 평평하게 되잖아요. 평평하게 된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찌부러들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구분 안 갈 것 같은데요. 예, 그래도 아마 이렇게 그렇게 안 되면 이제 직접 만져보면은 사실은 그러니까 아. 이렇게 이제 깃털이 만져지니까요. 유난히 또 한국에서는 그 예를 들어서 오리털에 대한 선호도가 워낙 좋아요. 그래가지고 솜으로 된 제품들은 안 팔립니다. 예.
그러니까 솜으로 된 것도 보면은 이제 굉장히 가는 실을 쓴 형태, 그 다음에 그 실의 중간에 구멍을 뚫어놓는 중공사를 쓴 형태, 그 다음에 오리털과 솜을 합쳐놓은 형태,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싼 거다라는 인식이 되어 있어 버리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안 팔립니다. 예. 솜이라고 하면.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제가 알고 있기로는 판매가 반반입니다. 진짜 현명한 소비자라면 굳이 오리털 살 필요가 없겠네요. 예,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상황에 맞춰서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 솜 제품을 사는 경우와 오리털 제품을 사는 경우를 구분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한국에서는 사실은 무조건 다 오리털 비싼 거 그렇게 선호를 하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오리와 거위의 예. 희생을 예. 조금 덜어주는 차원에서 예. 뭐 어차피 희생을 하는 다른 동물이 생기긴 마찬가지인데 좀 다른 털을 뽀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워낙 오리나 거위가 워낙 이제 많이 생산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네. 이제 아무래도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그 단열재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태리에서 나오는 신기술을 보면요, 오리털 하나하나를 평평하게 펴가지고 그 예를 들어서 솜처럼 그렇게 납작하게 만든 그런 형태의 오리털 재질이 이태리 회사에서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 제품들은 잭리 클라우스 이런데 몇 군데, 두세 군데에서 사용을 하는데 굉장히 슬림하게 모양이 잘 나온 제품들이 작년부터 선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보온력에는 차이가 없고요. 예, 보온력에도 차이가 없고요. 그런데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만든 형태가 어떻게 보면 오리의 솜털 하나하나를 다 본딩 처리를 본드로 붙여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로 이렇게 그 간격이 일정하게 붙여놔가지고 솜털을 이렇게 우리 솜을 이렇게 겹쳐놓은 것처럼 그런 외관을 주게 만들어 놓은 거죠. 예. 그런 기술이 이태리에서 최근에 나와가지고 그 제품들이 그 하이패션 쪽, 그러니까 남성 고급 제품이나 이런데 일부 적용이 돼가지고요. 그 제품이 한두 스타일 정도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리털도 그렇게 많이 진화가 되는 거죠. 거기선 본드 냄새는 안 나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거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태리 회사의 제조 특허를 낸 제품이어가지고 아하.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또 그거를 카피해가지고 중국에서도 그 유사한 제품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렇군요. 설비가 굉장히 방대한 설비여가지고 아하. 그거를 중국 사람들이 역시나 또 빠르게 카피를 해서 또 그런 형태의 이제 오리털이 아마 오리털 제품들이 일부 또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알파카나 이런 거는 예. 워낙 개체수가 적기 때문에 예. 이게 확산이 안 되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그런 건 이제 생산량 자체가 워낙 한정이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원단을 이제 생산할 수 있는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싸기도 하고요. 예. 좋긴 좋죠. 위에서 섬유장이라고 그러죠. 길이가 워낙 길어요. 양털이 워낙 길이가 길어가지고 그걸로 원단을 만들면 워낙 고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오리털 같은 거 세탁할 때 드라이 클리닝 맡기잖아요. 네네. 그거 잘 맡겨야지 아까처럼 이렇게 그 솜털로 오해를 안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드라이 클리닝이 도대체 뭔가? 뭐 사실 드라이 클리닝을 집에서는 할 수는 없고 대부분 뭐 양복, 한복 같은 거 드라이 맡긴다고 하면서 소위 그냥 세탁소에 갖다 드리잖아요. 그렇죠. 네. 집에서 하는 게 그냥 일반적으로 물 세탁이라고 하면은 세탁소에서 하는 드라이 클리닝이라는 거는 우리가 세탁기에다가 물을 넣는 것처럼 드라이 클리닝은 드라이 클리닝 용제를 넣는 거예요. 약간 기름 성분인 거죠. 예. 그러고 물 세탁할 때 세제 넣듯이 여기도 드라이 소프라고 해가지고 세제를 똑같이 넣고 하는데요. 예. 물 대신 이 유기용제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기름이다 보니까 이게 뭐 최초 시작한 거는 1800년대쯤에 기름때가 안 지워지니까 이거를 석유를 가지고 기름으로 지우다 보니까 이제 효과가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점점점 이제 상업화돼 가지고 된 게 드라이 클리닝인데 예. 이 용액을 넣어서 세탁소를 잘 안 가시죠. 그냥 대부분 그냥 맡기게 되는데 세탁소에 가보시면은 굉장히 큰 기계가 있을 겁니다. 예. 그 뭐 집에서 쓰는 드럼 세탁기 한 5-6배 되게 크게 있는 기계. 네. 그게 이제 드라이를 하는 건데 유기용제 하고 드라이 소프라는 세제를 넣어서 세탁을 하는데 문제는 뭐 때가 잘 빠지고 장점은 굉장히 많습니다. 때가 잘 빠지고 변형이 없고 원단에 변형이 없고 하는 장점은 있는데 유기용제가 석유계
그 용액이에요. 그러다 예. 보니까 석유계 용액이다 보니까 인체는 안 좋은. 또 여기에도 뭐 이렇게 좀 이런 게 숨어 있네요. 아, 그럴 수 있겠군요. 네, 그래서 보통 세탁소 분들이 퍼클로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사해 보니까 퍼클롤로 에틸렌이라는 소재인데 이게 저희가 솔벤트 뭐 그런 종류 중에 하나인데 예. 요게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예전에 이 드라이 클리닝을 좀 발전되기 전에 그냥 드라이를 나오는 그 나중에 말리는 과정에서 석유 용제가 나오게 되니까 건조기에서 옷을 말리면은 수증기가 나오듯이 예. 여기서는 석유계 증기가 이제 똑같이 나오는 건데 이 증기에서 나오는 게 이제 사람 인체, 뭐 피부라든지 비뇨기계, 호흡기계 쪽에 굉장히 좀 안 좋기 때문에 세탁소를 예전에는 세탁소 위에 보시면은 막 김이 올라가는 게 보이셨을 거예요. 예. 그게 그 용액에서 나오는 안 좋은 그 성분이었는데 요즘에 나오는 기계는 정화기 그리고 여과기라고 해가지고 이제 저희는 물 세탁을 하면 물을 버리잖아요 그대로. 예. 근데 그거는 비용도 있고 굳이 이걸 버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 용액을 그대로 여과기를 통해서 다시 정화를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증기가 날아가는 거를 막아서 그걸 예. 다시 드라이 클리닝 할 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아, 재활용이 된다는 네,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버리게 되면은 저희가 뭐 양복이나 와이셔츠 같은 거 할 때 그 비용은 뭐 5배, 10배로 올라가게 되고요. 근데 드라이 클리닝 기계가 발전하면서부터 그걸 재활용할 수 있는 세탁기 자체에 그 기능이 부착이 돼 있고 또 예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해 물질이 밖으로 나가지 않게 자체적으로 정화할 수 있는 기계가 달려 있는 게 장점입니다. 밖으로는 안 나가겠지만 그럼 결국 옷에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걸 우리가 또 입으면 깨끗하다고 좋다고 입었는데 드라이에서 갖고 오면은 뭐 다들 느끼시겠지만 석유 냄새 예. 맞아요. 나잖아요. 예. 뭐 그 냄새가 기분이 좋다시는 분들도 있고 에이, 역하다는 분들도 있고 한데 그게 좋을 리가 없죠. 하긴 예전에 그 동네마다 모기 잡는다고 그렇죠. 그 왜 방역차 오잖아요. 그 쫓아다니는 애들 되게 많았어. 아니 냄새 그거는 좋다고. 애들이나 그러죠. 그런 것처럼 냄새가 납니다. 갖고 예. 오시면.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탁을 하면은 옷이 있고 대부분 이제 비닐로 한번 간단히 랩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유해 성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받으셔서 뭐 밖에다 하긴 좀 그러니까 베란다 같은데 그 비닐을 벗겨서 잠시 이제 공기가 잘 통하게 그렇게 해놓으시면은 수치로 말해야 될까 하여튼 그런 게 줄어들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시는 게 건강에도 좋고 여러 면에서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기까지는 솔직히 좀 시간상 어렵긴 하지만 예. 그런 방법이 있으시면 시간 여유가 있으시면은 한 번 정도 휘발성이기 때문에 쉽게 날아갑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그 이유 때문일까요? 제 와이프 예전에 하얀색 오리털 파카가 있었는데 드라이 클리닝 맡긴 거 그대로 옷장에 넣어놨거든요. 그 다음 겨울에 이거 꺼내봤더니 하얀색이 노란색이 돼버렸더라고요. 뭐 그런 석유계 그 용액을 쓰기 때문에 예. 변형이 좀 그 물보다는 적지만 예. 그 석유계 성분이 갖고 있는 뭐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예. 흰색이 약간 뭐라고 할까 누런빛 예. 이런 쪽으로 가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서 세탁소 아저씨들이 그것 때문에 고생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요. 처음에 그렇다. 가지고 왔었을 때는 하얀색이었는데 비닐 싼 채로 그냥 놔뒀거든요. 네네. 한 8개월 이상 들어가 있었겠죠? 꺼내봤더니만 이게 노란색이 돼버렸어. 네, 그게 직접적으로 그 원인일지는 알 수는 없지만요. 예. 석유계 성분을 쓰다 보면은 물 세탁을 하면 수축이 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름을 쓰면 그런 쪽에서는 좀 안전하고 보풀 같은 게 덜 나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예. 변형 같은 게 일어나는 게 그런 옷 원단 자체의 변형보다는 석유계 성분이 갖고 있는 뭐 냄새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나타나는 변형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색이 변한 거는 뭐 자외선일 수도 있고 몇 가지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 아니 옷장 안에 넣었는데 자외선은 없겠죠. 그건 아닐 것 같네요. 예. 그러면 우리 예전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숨바꼭질 할 때 옷장이 제일 숨기 좋은 장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간혹 어린애들이 거기 들어갔다가 못 찾아가지고 잠이 들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럼 이게 잠이 든 게 아니라 몸에 취한 안 좋은 기체를 흡입을 한 채 기절을 한 거였군요. 그 당시에 드라이를 많이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예. 드라이 클리닝 그러면 어떨 때만 맡기고 어떨 때는 안 맡겨도 되는지 요 가이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쉬운 방법은 제품 안에 보시면은 케어 라벨이 있습니다. 예. 거기 보시면 드라이 그 세탁기 모양하고 X자 표시되어 있는 게 드라이 클리닝 안 된다는 표시거든요. 예. 그 마크가 있으면은 절대 드라이를 하시면 안 되고요. 예. 저희가 많이 맡기는 모직 코트 그런 거는 드라이를 하면은 때도 잘 빠지고 그 보풀도 안 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데 예. 좀 문제가 되는 게 원단과 원단을 접착한 거. 에이? 보통 본딩 원단. 본딩이라고 본딩 원단. 보통 하는데 원단과 뭐 겉보기에는 안 보이지만 원단과 원단을 두 개를 붙여서 하는 거. 예. 그리고 고어텍스 자켓 같은 경우는 원단하고 필름하고 또 다른 제품이 붙어서 있어요. 예. 사실 하나 같아 보이지만 가공 과정에서는 필름을 붙인다든지 하기 때문에 예. 그런 제품들은 기름 성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이탈이 생길 수 있고요. 예. 그리고 그 천연 고무 같은 걸로 돼 있는 제품들 있습니다. 그런 거 하게 되면은 좀 제품이 뭐라고요? 탄력이 좀 빠진다고 할까요? 그런 경우가 생기고요. 또 이제 가죽, 합성 피혁 같은 거를 저희가 그런 드라이를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만약에 하게 되면은 이게 경화 작용이라고 해서 이제 단단해지는 거 있죠.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저희가 좀 전에 말씀 많이 했던 게 그 오리털을 드라이를 맡기지 말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도 오리털 자체가 갖고 있는 동물성 유분이 있습니다. 예. 기름으로 기름때를 빼기 때문에 옷은 깨끗해지는데 동물성 유분이 빠지게 되면은 뭐 발수력도 좀 떨어지고요. 그리고 보온성도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뭐 필파워라고 해서 이렇게 빵빵하게 되는 그 파워가 그쵸. 좀 줄어들기 때문에 절대 드라이를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런 이유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두 분을 빨리 만났어야 됐어요. 저희 둘이서 같이 샀던 오리털 잠바를 저는 벌써 맡겨가지고 드라이를 시켰더니 반쪽이 돼서 돌아왔거든요. 좋은 다운으로 다시 한번 구매하시는 또 사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겨울 시즌 되면은 워낙 다운 의류들이 유행이다 보니까 방송에서 지금 나오는데 작년인가요? KBS에서 했던 그 실험 나오는데 다운 의류를 물 세탁하고 그리고 드라이를 하고 나서 필파워를 조사한 게 있는데 예. 시작하기 전에 100이었다면 물 세탁을 하고 나면 99에서 100 사이가 그대로 나옵니다. 뭐 별 차이가 없는데요? 그렇죠. 그렇게 많이 빠지는 게 아니죠. 근데 드라이를 했더니 88까지 떨어지더라고요. 차이가 많이 나네. 그게 이제 지속적으로 드라이를 한 번 했을 때 그런데 예. 두 번, 세 번 하게 되면은 굉장히 좀 보온력이 많이 약화되니까 아하. 절대 이제 아웃도어 즐기시는 분들은 고어텍스 자켓이나 다운 제품들은 단순히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드라이를 하면이야 좋은데 그 성능 자체가 완전히 그 많이 죽으니까 예. 그런 쪽은 좀 수고스러우시더라도 물 세탁을 해주시고요. 실제로 요즘에는 그런 보도가 많이 나오니까 세탁소에서도 물 세탁을 한다고 말씀을 하고 세탁을 합니다. 네네. 그렇군요. 물 세탁 말고 니각스로 세탁하면 필파워가 어떻게 됩니까? 물 세탁에 저희 니각스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물 세탁이고요. 그게 물 세탁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 세탁을 하면서 세제를 저희 걸 쓰다 저희 거라고 다른 하지 걸 쓸 않겠습니다. 수도 있잖아요. 저희 거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예. 전용가 아웃도어 세제를 쓰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예. 필파워 부분도 그렇고요. 가공할 때 발수, 그러니까 아웃도어 자체가 이제 방수 발수가 굉장히 좀 둘이 같이 가는 방향이 있으니까 그 발수제가 덜 이탈되게 하는 게 이제 전용 세제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추가적으로 깨알 같은 홍보 잠깐 하려고 하면요. 최근에 보면 이제 그 롱패딩이든가 아니면 다운 제품이 밝은 색깔이 많아요. 네. 뭐 흰색도 있고 일부 노란색도 있고 그 베이지색도 있고요.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전용 세제를 쓰셔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 다른 세제를 쓴 거나 아니면 뭐 유사 세제를 썼을 경우에 그 예. 색상 자체가 유지가 안 되는 거죠. 또 아무래도. 색상이 변하나요? 사실은 이제 검은색 같은 경우에는 큰 차이를 못 느끼겠지만 네. 밝은 색깔의 다운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여성분들 보면은. 예. 그런 제품들은 가급적이면 뭐 니곽스를 비롯한 전용 세제를 사용하시는 게 아무래도 이제 다운 제품은 이제 색상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핑크색은 못 본 것 같아요. 핑크색 다운은 그렇죠. 네. 저도 못 본 것 같아요. 참 이쁠 것 같은데. 애기들 핑크 다운은 있어요. 우리 애는 핑크 다운 샀거든요. 그 우주복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도 두 분으로부터 진짜 삶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노하우 배운 것 같아요. 특히나 저희는 다운을 다시 사야겠다. 그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 경험을 했잖아요. 운동화를 맡겼더니 음. 운동화가 탈색이 돼서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 니곽스 전용 신발 세제를 써야 되겠구나. 예. 그렇죠. 그러고 나서 제가 우리가 같이 샀던 그 오리털 점퍼도 안 맡겼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성격이 급해서 겨울 끝나자마자 바로 맡겨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실수였던 거죠. 애청자 여러분들도 이런 실수하지 마시고요. 자, 다운 제품 비싼 거 샀으니까 오래오래 입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니곽스 같은 전용 세제로 꼭 세탁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긴 시간 동안 귀한 말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2주에 뵙게 되나요? 설 지나고 뵙게 되겠네요.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설도 잘 보내시고 그러면 2주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칼라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다 보면 사실 그 카림 라시드의 핵심은 칼라의 마술사, 거기다가 본인만의 독특한 문양, 그거를 적절히 활용한, 거기다가 독특한 디자인, 그런 것들을 잘 접목한 그런 디자이너죠. 그리고 일단 저도 그 카림 라시드의 최근 제품들을 보면서 백팩을 최근에 하나 샀어요, 인터넷에서. 예. 그래서 그 백팩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면, 카림 라시드 백팩이라고 해가지고 네이버에서 찾으면요, 그 사람이 만든 검은색 백팩이 나옵니다. 아, 예전에 한 6, 7개월 전에 살려고 좀 봤는데 그 당시엔 6만 원, 7만 원, 5만 원, 6만 원, 7만 원 이렇게 팔다가 최근에 그 업체에서 그걸 땡 처리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몇 퍼센트 할인이에요? 무료 배송으로 9,000원대에 살 수 있는. 지금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빨리 들어가면 G마켓이나 옥션에서 예. 그 제품을 득템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솔드아웃 될 것 같은데요? 예, 원단도 워낙 괜찮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그 프린팅 되어 있는 그 로고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예쁩니다. 그 다음 컬러도 블랙과 그린 컬러, 포인트 컬러로 그린을 써가지고 상당히 예쁘게 만들었죠. 일단 디자인이 되게 독특합니다. 한번 보시면은 이런 걸 어떻게 이 가격에 살 수 있나 하고 깜짝 놀랄 정도의 가격의 제품이다. 예. 그 유명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한 가방인데 예. 땡 처리를 한다는 얘기는 안 팔렸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죠. 왜 안 팔린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은 아무래도 이제 만든 업체에서 과도하게 물량을 많이 만들었을 수도 있고요. 그걸 홍보를 또 잘못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였겠죠. 디자인이 뛰어나거나 이렇다고 해서 그게 다 그 완판이 되거나 이러지는 않군요. 예. 뭐 기능상의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아닙니다. 제품은 아무래도 국내에서 보지 못한 형태의 되게 굉장히 독특한 형태의 제품이고요. 원단이 좋지 않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본인이 직접 고른 원단이니까 예. 원단 자체도 좋고요. 그래서 일단 한번 이제 사서 한번 착용해 보시면 학생들한테도 좋고 성인들한테도 상당히 잘 어울리는 그런 제품입니다. 예. 여기서 예. 돌발 질문을 하나 드릴 텐데요. 타거스 백팩이랑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직접 비교하기는 힘들긴 하지만 이제 타거스 백팩은 약간은 어덜트, 그러니까 약간 성인이라든가 약간 포멀한 약간 그러니까 제 이제 고모 같은 분은 이제 새벽 2시 3시에 그냥 조용히 그냥 세탁을 해버리는 거죠. 예. 아니 근데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가 꽤 크거든요. 예. 밑에 집이나 뭐 이런 데들은 들릴 것 같은데요. 딴 사람들은 다 알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젊은 사람들은 사실 그런 부분들 잘 따라가지고 이제 셀프 빨래방이나 이런 데다가 맡기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뭐 사실 그런 부분들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예. 하긴 예전에 할머니랑 목욕탕 가면은 빨래를 들고 가셨어요. 목욕탕에서 빨래를 다 하셨거든요. 예. 어유 쫓겨나잖아요. 네. 그때는 그게 일반적인 문화였어요. 예. 아니 실제로요. 저희 동네 셀프 빨래방도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가면 바로 빨래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 저희 와이프가 갔다 왔다고 하는데 줄 섰대요. 기다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지난 주말에 셀프 빨래방을 한번 전에는 일 때문에 갔고 실제 빨래하러 간 거 이번에 솔직히 처음 가봤거든요. 예. 그랬더니
굉장히 많은 분들도 계시고 예. 사장님 계시면 또 저는 또 업계 사람이니까 모르는 척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저거 물어보고 하는데 저희 동네에 있는 게 크린토피아에서 하는 셀프 빨래방이에요. 그래서 좀 봤더니 기계를 많이 놓진 않는데 한 세탁기 4개, 건조기 4개 정도 놓고 하시는데 안마의자, 저희 동네 같은 경우 안마의자. 그것도 있어요? 네, 그 뭐라고 하죠? 승마기기라고 하나요? 아, 여성분들 좋아하는 거. 네네 맞습니다. 그거 그리고 또 뭐 커피라든지 뭐 충전 같은 거를 쉽게 해줄 수 있는 편의시설이 있어서 예. 사용하기 굉장히 편리하실 거예요. 실제로 사용해 보시면. 오호, 좋군요. 안마기나 이런 건 공짜인가요? 네, 공짜고요. 오. 앞에 저금통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예. 그거는 무슨 쓰시고 기부 단체에 넘어갈 수 있게 저금통 같은 게 있지 실제로 뭐 유료라든지 그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심적으로 내라. 그렇죠. 그러면 오늘의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이 얘기를 못했어요. 그때 얘기해 주셨던 디자이너 관련된 이야기. 예, 저번에 이제 칼라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하고 나서 이제 좀 지나고 나니까 그 이후로 칼라에 대한 기사가 신문이나 이런 데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예, 일부 잡지 같은 경우는 오랜 트렌드 칼라인 울트라 바이올렛을 예. 표지 전면에 포인트 칼라로 그렇게 접목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저희 방송이 올라간 다음에 기사들이 많이 나온 건가요? 일부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예. 왜 그런가 하면 시차가 하루 이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마 방송을 일부 듣고 일간지 기자들이 그걸 테마로 해가지고 뭐 연예인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관련된 그 이야기를 풀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팟캐스트 방송에서는 칼라리스트가 또 출연을 해가지고 또 방송을 2회분에 걸쳐서 또 진행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칼라리스트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제 연예인 코디, 그래서 연예인한테 자기의 색깔을 주입해 줄 수 있는 연예인의 독특한 색깔을 입혀줄 수 있는 그런 컬러 컨설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또 하고요. 아하. 컬러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조금 더 따뜻해지면 컬러에 대한 얘기가 좀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방송을 저희가 녹음을 하고 나서 제가 잡지를 봤었나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요즘에 한국의 아이돌들도 고유의 색이 있답니다. 이 아이돌의 팬들은 응원을 하러 갈 때 그리고 사생 팬들 집 앞에 가서 막 축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반드시 그 아이돌의 색을 나타내는 게 예의라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카림 라시드라고 하는 세계적인 디자이너도 자신만의 독특한 컬러가 있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60년생이고 이집트 태생이긴 한데 남성이거든요. 네. 그런데 핑크가 본인을 대표하는 컬러예요. 남성이 핑크라. 예, 그래서 아마 원래는 남자가 핑크예요. 아, 그래요? 그럼요. 그럼 무슨 근거로 그렇게? 알쓸 신잡에서 예. 정세승 박사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남자는 핑크죠. 근거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실제로 네이버에서도 카림 라시드라는 이름을 쳐보면 사진이 나오고 그 사람의 배경 컬러로 핑크가 나옵니다. 예. 카림 라시드라고 하는 그 디자이너는 뭐 산업 디자인뿐만 아니라 패션 디자이너로도 되게 유명하고요. 그거에 콜라보레이션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지속적으로 그 디자이너가 개발한 제품들은 아웃도어 상품도 있고요. 최근에는 백팩도 나오고 있고 남성 속옷, 드로즈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해 말에 그 예술의 전당에서 카림 라시드 특별전을 또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유명한 디자이너죠. 그럼 그 팬티는 핑크색인가요? 아니요, 색깔은 여러 가지를 쓰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카림 라시드라는 건 자기를 나타내는 컬러가 핑크고 나머지 컬러를 되게 자유자재로 이용하고 또 이 디자이너는 그 이집트 출신이다 보니까 본인의 고유 문양, 그러니까 이집트 문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자기의 제품에 중간중간에 삽입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특징들을 많이 살리는 거죠. 그래서 제품들을 가끔 보면 이거 카림이 디자인한 거겠구나라고 느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컬러, 디자인 이런 부분을 굉장히 잘 적절히 조화를 하는 디자이너인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이 디자인해서 나온 제품이 이제 파리바게트 가면 이제 알약 같은 물병이 있습니다. 네. 그 물병은 압니다. 이제 2010년인가요? 그 저기 디자인 대상을 받은 제품이기도 해요. 세계 디자인 대상을 받은 제품이고 또 그 물병 때문에 또 그 물이 1,000원에 또 판매가 되고 있고요. 진짜 비싸더라고요. 예, 그런데
한번 직접 열어보면은 상당히 그 이제 포터블 물병처럼 일회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아까울 정도로 워낙 품질도 좋고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아마 거기에 이제 카림이라고 하는 자기 사인이 들어갔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로얄티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물병에 사인이 들어가 있어요? 예, 디자이너들은 보통 이제 계약할 때 러닝 개런티 형태로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게 팔릴 때마다 돈을 받는 로얄티 형태로 가는 경우도 있죠. 아마 제가 보기엔 카림 라시드 정도면 그렇게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집트 사람이고 예. 또 칼라에 네. 특화된 디자이너라고 하니까 예. 굉장히 우리랑은 먼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예. 우리 동네에 있었네요. 예. 그리고 그 사람이 나온 그러니까 이제 카림 라시드 해가지고 인터넷 쳐서 보면 그 사람이 디자인하는 의자, 소파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예. 아 이것도 이 사람이 했나 할 정도로 모르긴 몰라도 현존하는 디자이너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상업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거 이외에도 우리가 자주 쓰는 거 예, 그것도 디자인하셨다면서요? 예, 신용카드도 몇 년 전에 했고요. 오. 그러니까 신용카드에 그 당시에는 아마 보라색이 들어갔던 건가요? 그런 부분도 이제 카림 라시드가 직접 디자인을 했고요. 그럼 현대카드랑 한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그 사실 봤던 디자인 제품 중에 그 사람의 손길이 들어가는 제품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지난번 방송했던 것처럼 이제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2월 5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패션 시장과 세탁 산업의 불편한 진실을 짚어주시는 오디박스의 권정한 대표님, 장재영 실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권정환입니다. 예, 장정입니다. 예, 엄청 바쁘시다면서요. 엄청은 아닙니다, 솔직히. 네. 뭐 요즘에 청취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워낙 한파가 그러니까요. 예년에 비해서 길게 가고 또 대낮에도 뭐 핸드폰 보면 영하 뭐 5도 10도씩 되는 건 뭐 쉽게 접하는 그 하도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뭐 아파트나 빌라 생활하시는 분들이 세탁을 좀 하기가 곤란하시잖아요. 관리사무소에서 매일같이 방송해요. 세탁하지 말라고. 네네, 뭐 저도 건설 쪽이 전문이 아니라서 예. 정확히 모르지만 이제 하수관 쪽이 이제 얼게 되면은 저층 세대로 거꾸로 이제 역류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야간 시간이나 기온이 많이 떨어진 날은 저희가 세탁을 하지 말아달라고 아마 많이들 방송 들으실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셀프 빨래방 뭐 아하. 그런 쪽에 수요가 많이 늘다 보니까 그런 쪽하고 저희하고 좀 파트너십하는 예. 그런 업체들이 뭐 세제를 조금 주문해주는 기쁜 소식이 있네요. 아니 그러면 그 세제 또 솔드아웃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애청자분들이 지금 빨리 배가 들어오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네, 다운 쪽 빼고는요 대용량으로 우리 사무실에 많이 있습니다. 아, 아직 남아 있나요? 네, 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수도 계량기가 오는 거는 제가 몇 번 봤는데 이 하수관이 오는 거는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빨래를 하면 물이 내려갈 거 아닙니까? 관을 따라서 내려갔는데 이게 왜 얼죠? 빨래를 하면 거품이 예. 생겨가지고 그게 이제 배수관 쪽에 이렇게 거품이 쌓여가지고 아. 그게 얼면서 계속 물이 내려가면서 예. 막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빨래를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아파트에서는 또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안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보통 새벽 2시, 3시에 기습적으로 빨래하시는 분들이 꽤 또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새벽 2시에 잠을 안 자고요. 예. 이야하. 하긴 그거는 누가 빨래를 했는지 색출하기도 힘들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또 하지 말라고